입주했던 아파트가 소란스러워진 건 지난 3월 13일. 차량 한 대가 아파트 진입로에 주차 차단기를 막고 서 있습니다. 진입로예요? 이놈의 차를 이렇게 막아놓고 내차 좌우다 놓고 왔어 지금.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였는데요. 네. 왜 온 주민을 다 괴롭게 해 지금. 아니 왜 다른 사람 피해를 주고 그래요. 나 그러니까 왜 온 주민을 다 피해를 주냐고. 연락을 받고 달려온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가 차주와 대화를 시도해 보는데요. 내가 이미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인데 등록을 안 해주고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돌아가라. 그 권리가 어디가 있어. 당연히 들어가시면 그러면 차 막으면 되는 거야.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 차량 등록을 아니 차량 등록을 안 해주고 있잖아. 아니 안 오세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주차장 입차 문제로 다투는 것 같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은 건 이날 낮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3월 13일에 오후 1시경에 어떤 입주민 한 분께서 저희 후문 차단기 앞을 가로막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한 4시간 정도를 차 안에 계시면서 시동을 꺼놓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약속이 있다면서 그렇게 차를 두고 현장을 이탈을 하셨거든요. 입주자 차량으로 등록이 안 된 차는 방문자 전용인 정문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한 시스템. 요즘에 이런 시스템 많이 운영이 되는데요. 그런데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막무가내로 후문 차단기를 열어달라고 했답니다. 우리는 무조건 등록이 안 돼 있는 거는 우리는 저 방문자 등록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에서는 미등록 차량을 일방적으로 저희가 입주를 못 시켜드립니다. 일정이 그렇게 안내를 하거든요. 입주자인데 왜 차량 등록이 안 돼 있던 걸까? 해당 차량은 리스 차량이었고요. 저희가 규정에 의거하면 리스 차량은 리스 계약서를 반드시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주분께서는 리스 계약서를 분실했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고, 그래서 관리소는 정당한 규정에 따라서 등록을 승인해주지 못했는데요. 그 과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야. 1963세대 신규 아파트에 입주가 시작된 건 지난해 4월. 그런데 올해 3월부터 주차 관리 시스템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옛날 차단기를 사용할 때는 따로 주차 등록에 대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나 차량 등록을 저희가 관리소에서 시켜줬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주변 친구들 또 빌라촌에 사시는 분들까지도 입주민이라고 가장 속여서 등록하는 사례도 지금 저희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차단기를 바꾸면서 저희가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을 했고, 저희가 3월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1월 1일에 공지를 드렸고요. 그리고 실제로 3월 1일부터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새로 제정된 주차관리 운영 규정을 안내하고 1월 중순부터 입주자 차량 등록 신청도 다시 받았답니다. 주차 시스템이 바뀌었으니까 등록 절차도 달라졌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해당 차주는 3월 3일 관리 사무실에 찾아와 입주자 차량 등록을 해달라고 했답니다. 당장 등록해달라고 한 거야. 그날 와가지고 다른 사람도 갖다 주고 차량 등록증하고 신분증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등록증을 보고 여기가 누가 이렇게 미스 회장이다 그래서 이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난 이사하는데 이게 잊어버렸다. 그분한테 리스 계약서를 리스에서 그 회사에다가 전화하면 우리 사람도 보내줄 수 있고 텍스로도 일로 보내주면 저희들이 처리해드리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리스 계약서를 안 주겠대. 끝까지. 나는 리스 계약서를 줄 이유가 없고 내가 증명하면 되는 거 아니야. 새로 시행된 주차관리 운영 규정에 리스 차량의 경우 계약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던 겁니다. 하지만 리스 계약서 제출을 거부해 차량 등록을 하지 못한 차주. 입주자 전용 입구에서 매일같이 실랑이가 벌어졌답니다. 와. 욕설과 그리고 내가 입주민인데 너네가 무슨 권한으로 내 출입을 막냐. 많이 간뒀어요. 당연히 이상 바뀌었을걸? 와, 뒤에 기다리는 차들이 정말 우와, 지금 많은데요. 뭐예요? 무려 8일 동안 이런 일이 반복됐다고 합니다. 아이고. 차를 옆으로 좀 빼주면 좋을 텐데 말이야. 그리고 3월 13일 급기야 주차 차단기 앞을 가로막은 겁니다. 저 차가 막았을 때 제가 바로 제가 뒤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한 10대? 10대나. 네, 10대 한 20대가 계속 서 있었어요. 그때 13시부터 6시까지 차를 뒀어요. 주차장 출입이 막히자 거세게 항의하며 무려 4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않은 차주. 4시간이요? 이후 약속이 있다며 차를 그대로 두고 자리를 떠났고 다음 날까지 차를 빼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참. 텍스 계약서 못하는 걸 가지고 그걸 안 해주면은 내 입장에서는 왜
장난이에요. 나 기본권이 취소돼 있어요. 기본권요? 입금 회사에서 법에서 받으시는 아니 이게 지금 안 됐어. 혼자 지금 등록을 하고 제대로 다녀야지. 규칙을 지켜야죠. 짜증나. 아, 주민들 항의가 저렇게 거센데 그냥 가시네요. 강심장이에요. 예. 다음 날 오후 1시 무렵 차를 빼며 저녁에 다시 입구를 막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는 차주. 어휴. 아이고. 저녁 9시쯤 돌아온 그는 주차장 입구 차단기 앞에 주차해놓고 귀가했다고 합니다. 이야, 이게 뭐 기본. 상식적이지 않죠. 이야. 결국 입주민들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했는데요. 전날에도 경찰이 현장에 왔었다고 해요. 하하. 반복 민원이 또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식이든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저희 형사 강력팀 다 출동을 해서 그 상황 파악을 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금 했었습니다. 총출동했네요. 어쨌든 아이고야.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은 일시적으로 해소는 됐습니다. 네, 강력팀 형사님이 직접 운전을 해서 차를 이동시켰는데 차주가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주차장 입구를 이용할 수 있게 한 거네요. 예. 아하. 일명 길막 주차로 한바탕 소란이 일어난 지 20여일이 지난 상황. 그런데 해당 차량은 여전히 아파트 입구에 무단 주차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아이고 참. 차에 안내문을 붙여놨어요. 부당하게 차량 등록 거부를 당해서 여기에 세워두는 거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주차를 해놓은 곳이 어린이 승하차 보호구역이란 겁니다. 저것도 참.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은 일절 없는 건지 아이들 타고 내릴 때마다 너무 불편해요. 솔직히 저희 아파트 흉물 같아요. 아이들 보기 부끄럽고 특히 여기는 맘스테이션 구간이라 아이들이 다칠까봐 제일 걱정입니다. 아이들이 다치면은 그 다음은 누가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3월 14일부터 현재까지 매일 같은 자리에 무단 주차를 하며 마치 지정 주차장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차주. 아파트 단지의 대문 역할을 하는 문주 아래 딱 세워놓았네요. 정말 지정주차 자리네요. 그 피해는 다른 입주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는데요. 어린이 차량 승하차 구역에 주차를 해놔서 아침마다 혼잡하답니다. 통학 차량을 인도에 붙여 정차해 안전하게 탑승하도록 해야 하는데 현재는 아이들이 도로로 내려와 탈 수밖에 없다는데요. 아이고 참. 아무래도 불안하죠. 불안도 하고 지금 또 이제 출퇴근 시간대다 보니까 출퇴근 차량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차선 밖으로 나와 있어 애들 태우다 보니까 또 이제 후행차 사고 위험도 있고 차들이 돌아서 들어가네요. 그러니까요. 기사님도 여기 1차선이잖아요. 그럼 차를 여기다 대잖아요. 그러면 뒤에 버스가 올 수도 있는데 그 막히잖아요, 길이. 뒷차 막고 승차시켜야 하니까 기사님 마음들이 조급할 것 같아요. 아이들 안전이 제일 걱정이네요. 뒤에서 차들이 계속 오니까 출발을 못하네요. 예. 매일 어린이 통학차가 몰리는 시간에는 모두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유 정말. 어린이집 차 많이 출입할 때 이제 안전차 이렇게 막 거기 오는데 지금 2차 되면 이제 계속 어쩔 수 없어. 입주민뿐만이 아니고 뭐 가르치시는 저희 근무자들 진짜 사실 지금 한방째 거의 죽을 맛인데 지금. 관리인도 입주민들도 불편과 불안을 호소하는 상황. 대체 차주는 어떤 입장일까? 그는 길막 주차 사건과 무단 주차에 대한 입장을 벽보로 붙였는데요. 본인 잘못이 아니고 모두 입대의 대표의 문제라는 거네요. 대체 차주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제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차를 막고 이렇게 과도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이 모든 게 입대 회장 탓이다라고 합니다. 이런 이제 이기적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심리가 투사 떠넘기기입니다. 내 탓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 주민들에 대해서도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도 이 입대 회장에 동조를 했기 때문에 피해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본인의 복수심, 분노가 화살을 향하고 있다. 역시 투사가 되는 것이죠. 입주자 대표 회의에 계속되는 제재를 무시하고 어린이 승하차 보호구역에 주차해 놓은 차량. 지켜보다 못해 직접 나선 입주민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수요일날 붙였어요. 한 달 가까이 지속될 줄은 몰랐고 지금 상황이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거니까.
무단 주차해놓는 자리에 입주민들의 물건을 갖다 놓아 주차를 막아보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화분이 많이 놓여 있어요. 네. 이 어린이들 많이 다니는 승하차 하는 구역인데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서 이런 꽃이나 화분으로 해서 두면 굉장히 좀 보기도 좋고 효율적일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차주를 만나 현재 입장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없었어요? 제작진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주차해 놓은 차량이 사라졌습니다. 차가 빠졌네요. 차가 빠졌어요. 네. 언제쯤 빠졌어요? 10시 40분. 우리 모아서 치워달라는 거야. 입대한테 얘기하라고 우리는 못 건든다. 그랬더니 자기가 스스로 이거 다 세워놨더니 다 치우고. 차를 둘러싸고 있던 입주민들 물건을 치우고 인도 사이로 차를 빼서 나갔다는 차주. 인도로요? 4일 동안 밤낮으로 기다려봤지만 차량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체 어딜 간 걸까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달이 다 되도록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 그런데 최근 차주는 입주자 대표 회의를 상대로 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청구 취지로는 본인의 통행권을 방해하지 마라, 본인의 차량을 등록시켜줘라, 2가지 내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야, 이거를. 방해금지 가처분에 대한 신문 기일이었던 지난 4월 9일 차주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실화탐지 제작하는 권호중 PD라고 하는데요. 그때 왜 길막을 좀 하셨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입차막음이 아니고 입차막음이다. 타이틀을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입차막음이. 입차 막음이요? 길막이 아니다. 규정이라는 거를 만들어놨잖아요. 아파트에서 리스 계약서가 없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걸 적여놓고 그 소리 왜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정하는 것은 그 부분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도 충분히 문제가 없는데 근데 다른 입주민들은 다 규정을 지켰잖아요. 네. 그 소리 하나 안 됐다 해가지고 입차를 막아요? 나는 그 인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차 안에서 3시간 동안 있었어요. 열어달라고. 나는 열어주면 언제든지 차를 뺄 테니까. 그래서 계속 막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그겁니다. 지금도 지금 차량 등록을 안 하고 있죠. 해주면 되는데. 그 해준다고 해서 아파트 관리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예외는 한 번쯤 좀 봐줄 수 있지 않냐. 안타깝게도 수용을 다 할 수 없고 왜냐하면 여기는 공동체 생활이고 어느 한 부분에서 예외가 생긴다면 다른 또 한 부분에서 또 예외가 생기고 그 예외는 계속 예외를 낳기 때문에 언젠가 공동체 생활의 규율이 무너질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무단으로 주차해 놓은 본인의 차 때문에 어린이 통학 차량과 입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에 대해선 어떤 입장일까? 주민들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이 주차를 하는 거예요. 그 공간에다 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차량 흐름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복잡하던데요. 뭐가 복잡해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거기 어린이 차량이 들어와도 네. 옆으로 다 피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어요. 주차 등록 문제로 불만을 품고 차량으로 후문 입구를 막았던 차주. 그런데 그 시각 정문에는 막고 있어. 누군가 정문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항의를 한 겁니다. 후문 막은 거 보고 설마 따라한 건가요? 따라한 건가요? 그는 차를 차단기 앞에 세워놓고 후문으로 와서 불만을 쏟아냈는데요. 아니 내가 새 아파트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동거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허락을 받아야 되고 아니 그렇다고 받으셔야 되고 등록을 안 되는 소리요. 등록을 안 시키니까 안 되죠. 이분은 사실혼 관계의 아내와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사정이 있어서 전입신고를 못했다고 해요. 규정상 입주자 소유 차량만 등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대부분 그렇죠. 나는 이분 말씀에 100% 두 분이 아는 사이는 아닌 거죠? 아이고 이거 이날 정문 후문 양쪽으로 난리였네요. 정말? 정문 주차장 입구를 막았던 차주는 할 말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는 올해 3월 새로운 주차관리 시스템이 시행되기 전에는 아무 문제 없이 주차장을 출입했다고 합니다. 인정합니다. 네, 인정합니다. 정말 객기로 하도 성질이 나가지고 그렇게 뭐 2시간까지 막을 생각은 없었는데 이 세대에 산다라고 하는 증명을 해라. 그 다음에 차량이 당신의 소유라고 하는 아니 연관성이 있다는 증명을 하라 이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동거자들이란 말이에요. 전입신고가 안 된 사람은 거기에 세대가 아니냐라고 할 때 난 좀 억울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그는 이해 안 되는 점이 또 있답니다. 무슨 비슷하게 막 주차가 아닌 심각한 그런 지역도 아닌데 또 주차 공간이 모자라지도 않아요. 여기 주차 공간이 굉장히 남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한 시골에 있는 이 변두리에 있는 아파트가 무슨 서울 강남의 아파트 외부 차량 못 들어오게 막듯이 이런 식의 보완을 해가지고 이게 내규라고 하고 지금 특정 시간대에서는 주차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지금 보통은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일단은 주차 공간이 꽉 차 있는 포화 상태여서 어느 쪽 주장이 사실일까? 자정 무렵 주차장을 둘러봤습니다. 다 옆에 이렇게 되네요. 지하 2층 주차장까지 빈자리가 단 한 곳도 없었다고 합니다. 벽면에도 주차를 해놨네요. 요즘 정말 아파트마다 주차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주차 관리를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네요. 주차 문제로 실랑이 끝에 주차장 입구를 막아 통행을 방해하는 이들. 이른바 길막 주차로 인해 주민 간의 갈등을 빚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한 입주민이 자신의 차량으로 아파트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리곤 그대로 사라집니다. 출입구를 가로막아 주차한 뒤 차량 이동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아유 참. 그런데 이번에 주차장 입구를 막은 차주는 자신이 통행을 방해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때 다른 사람이 입찰을 못한 게 아니고 반대편 차로도 다 통행을 했어요. 문을 열어라 등록하고 내 권리 주장을 한 거죠. 자기들이 입찰을 막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교통이 방해된 거죠. 차주의 주장은 법적으로 어떻게 따져볼 수 있을까? 내가 통행을 방해한 건 아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를 방해한 것도 방해 행위입니다. 지금과 같이 차단기를 길막하는 경우 일반 교통방해죄 당연히 성립할 가능성 많고요. 이러한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하는 것은 입주자 대표의 주차 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행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떤 규정이 있다면 규정에 따르는 게 맞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작진이 꼭 알아야 할 게 있다며 연락을 해온 차주. 안쪽의 이야기에서 핵심된 부분은 서로의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는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입대희 대표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다며 녹음 파일을 보냈는데요. 사과를 했다고요? 리스 계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대체 서류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용이 진작에 보고를 받았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예요, 선생님. 근데 그 부분은 일단 제가 죄송해요.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렇게 발언한 부분은 있고요. 다만 그거는 전체 발언 중에서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 전체적인 발언의 취지는 어떠했냐면 이 어린이 승하차 구역에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달래는 과정 중에 하나였고요. 그게 인정한다는 취지는 아니었고요. 그 차주분께 대체서류로 등록이 된다 이렇게 확답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입대희 대표는 차주의 마음을 풀고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 했답니다. 일단은 대체 서류를 내셨으니 일단 등록을 하고 우리는 리스 계약서를 나중에 한번 이렇게 추후 제출로 하는 걸로 받아봅시다. 이렇게 제가 동대표들한테 얘기를 할 거예요. 아니 일을 그렇게 처리하면 안 돼요. 나는 지금 내 입장은 대체 서류만 내겠다고 말이에요. 아니 그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지금 협상을 하자는 거지 선생님의 일방적인 요구를 들어주자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걸 알아서 해요 그러면. 잘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거는 입대위에서 지금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된 거니까 사과문을 내라. 차주한테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 부분을 내줘야 돼. 왜 그러냐면은 내가 아주 못된 사람으로 돼 있어 지금. 내 기본권을 침해당하면서 내가 욕을 먹고 있어요. 나는 물러설 수가 없잖아요. 한 입주민의 불만 표시로 많은 이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 입주민 단체 대화방에 매일같이 불평과 불만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 맞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요. 계약서 딱 한 장만 제출하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입주민으로서의 통행권을 보장하라는 차주와 운영 규정에 따른 정당한 관리 행위라는 입주자 대표회의.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골이 깊어진 갈등, 그 해결의 실마리는 1963세대 그들의 목소리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2000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불편함을 겪게 되는 거니까 정말 불실하게 차를 좀 옮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법적인 다툼보다는 계약서 제출하고 등록하고 이렇게 순탄하게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저 꽃들이 시들기 전에 빨리 일이 마무리됐으면 좋겠어요.
이곳에서 만난 제보자는 곧바로 건물 곳곳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제보자가 가리키는 곳마다 온통 테이프 칠이 되어 있었는데요. 안 붙여놓은 곳이 없네요. 여기도 붙여놨네요. 네. 왜 붙여놨죠? 여기 이제 막혀있어. 온갖 걸 다 막아놨어요, 지금. 불과 얼마 전까지는 화재 감지기와 소방전도 테이프와 비닐로 덮여 있었다고 합니다. 저거 안 되는 거 아닌가? 저 위험하잖아요. 큰일 나요, 잘못되면.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건지 아세요, 혹시? 몇 년 전? 뭐 가스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가스요? 가스요? 언제부턴가 알 수 없는 가스가 퍼지기 시작했다는 이 아파트. 가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건물 곳곳에 틈새를 막아뒀다는데요. 이야. 입주민 안내문에도 공지된 가스 사건. 이런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다름 아닌 아파트 관리소장이었습니다. 예? 야. 그 아저씨들이 갑자기 근무하는데 아침에 죽은 것처럼 누워있어서 깨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입원하고 아주머니는 일하다가 갑자기 나쁜 공기 마시고 막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고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렇게 험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 이야. 이상한 입주자. 지금 누군가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네요. 누가 이런 짓을 했다는 겁니까? 결국 정체불명의 가스를 주입한 범인을 직접 찾아 나섰다는 관리소장. 아하. 그런데 언제는 딱 저희 집 문을 두들겨요. 층에서 지금 가스 냄새 난다고. 또 막 이렇게 코를 박고 저희 집 이렇게 냄새를 막 킁킁 맡아요. 그리고 이 집 맞다고. 근데 저희 집에서 정말 그때 사람 많이 들어들었는데 친구들 아무 냄새도 안 났거든요. 저희가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인 점검을 또 하잖아요. 그렇죠. 가스 냄새가 난다고 하셨었는데 제가 돌아다닐 때는 가스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거든요. 네, 소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도요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 가스 냄새가 안 난다는 거죠? 그러네요. 문제의 가스 냄새를 맡은 사람은 관리소장뿐. 그가 말한 인명피해는 정말 있었을까요? 그러게요. 아들 뭐 한번 쓰러졌어요. 아, 여기서 일하시다가 쓰러지셨어요? 그 가스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 가스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 꼭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근무하시다가 그냥 쓰러지신 거예요? 몸이 안 좋으셨구나. 공기가 더 안 좋아요. 주변에 그 환경이 그 담배도 피우고. 오래된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좀 하수구 냄새가 좀 났어요. 그냥 소장님이 하수구 냄새로 오해하고 계신 거 아닐까요? 아하. 뭔가 이상하고 기묘한 가스 사건. 미스테리한데요? 그런데 이 아파트에서 또 한 가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이 안에 남아있어요. 이게 면봉으로 아세톤 해가지고 계속 지워봤는데 완전히 다 지워지지는 않더라고요. 현관문 외시경이 누군가에 의해 검게 칠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저게 왜... 심지어 같은 층의 모든 호수에 전부 칠해져 있었는데요. 오는 날 보니까 까만 거예요. 이야. 그래서 뭐지 하면서 제가 긁어냈는데 한 5분 뒤에 또 까맣게 칠해져 있는 거예요. 신기하네요. 제가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네. 누가 이걸 칠해놨다. 무섭다. 진짜 무섭네요. 그때 딱 소장님이 갑자기 나와서 그거 제가 그랬다고, 제가 칠했다고, 걱정 말라고. 범인은 바로 관리소장이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대체 왜 그랬는지 이유가 궁금한데요. 서로 안 보고 좋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니 밖에선 안이 안 보일 텐데요. 원래 안 보이죠. 근데 밖에서는 어차피 안을 못 보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요. 서로 보지 않는다는 게 대체 무슨 얘기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차단이 됐어요. 네? 차단하셨어요? 네? 차단까지요? 관리소장의 미스터리한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청을 당하고 있어서 전화 통화를 할 수 없다면서 공중전화로 연락을 주시고 이렇게 조직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조직에서 자꾸 자기 괴롭히려고 오피스텔에 사람을 넣는다고 생각해요. 진심으로. 세입자를 그 조직 사람이라고 항상 모든 사람을 의심해요. 야, 이게 들어오는 뭔가요? 사람마다 괴롭히고 당첨왔어요. 하나도 없이 당첨하고 카드 당첨하고 관리실에 몰래 가게 들어와서 결제다가 시신님께 막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시간에 그 가져가고 말자만 싹 삭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삭제하는 것도 아니고 얘가 그 미션을 타고 들어서 그걸 삭제를 싹 했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이게 누군가 자신을 음해한다는 관리소장의 의심은 계속됐고 그럴수록 입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저거는 관리소장의 차인데요. 저렇게 차 앞도 다 막아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상하네요.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에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비상벨이 새벽 5시인가 울렸어요. 비상계단을 열고 이제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한 3층쯤인가 뭐 이렇게 플라스틱 그 스티로폼 판넬 같은 걸 막아놓은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당시 비상 계단은 관리소장에 의해 막혀 있었습니다. 나 드디어 여기서 타서나 봐. 온 힘을 다해서 그 스티로폼을 발로 차고 막 이렇게 헤치고 새벽 얼마나 5시인가? 당황하셨을까요? 그 깜깜한데 불도 안 켜지고 해가지고 다행히 화재 경보기의 오작동이었지만 실제였다면 큰일이 날 뻔한 상황. 큰 사고가 납니다, 그럼요. 잘못하면. 이 관리소라는 것이 입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서비스 단체여야 되는데 여기는 입주민의 불편을 도모하는 이게 왜 있는 거지 싶은. 입주민들의 편의뿐 아니라 안전도 신경 써야 하는 아파트 관리소장. 그럼요. 정말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걸까요? 지금은 이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피해망상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 보고 듣고 하는 이런 지각에 있어가지고 잘못된 것들을 이제 오인지하는 이런 환청, 환시 같은 증상들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의 상태로 따지면은 오히려 관리소장의 역할을 하는 게 병적인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고 옆에 분들과 갈등의 소지가 될 수도 있어서. 아하. 하지만 한나 씨가 실화탐사대에 제보한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또요? 네, 베란다도 있고 교통도 좀 편하고 그래서 보자마자 사실 계약을 했어요. 좋은 위치와 편리한 교통 그리고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전세 가격까지 여러모로 조건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관리비가 이상할 정도로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세대수가 적다 보니까 많이 나올 수 있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근데 자세한 내역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몰랐는데 지난 3월 이사 후 처음으로 공지된 관리비 부과 내역서를 본 한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인건비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관리소장, 관리인 1, 관리인 2, 미화원 이렇게 4명이 있었고 그분들의 뭐 상여 이런 것까지 돼서 거의 1,000만 원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나 씨와 입주민들이 목격한 관리 인력은 관리소장과 경비원 단 2명뿐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저래요? 관리원 2와 미화원은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네요. 그쵸. 제가 살면서도 못 봤고 몇 년 전엔 있었다고는 하는데 그게 언제부터 안 계셨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한나 씨는 이에 대해 관리소장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일하시는 분이 소장, 관리인 1, 관리인 2, 미화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다 잃어버렸어요.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갖고 그 사람들이 몸을 다 못 써요. 지금 그리고 내가 추가로 그분들 대신해서 청소까지 다 하고 있어요. 그럼 그분들의 급여를 소장님이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도로 입금을 하죠. 통장 큰일 나죠. 내가 월급 250만 원이니까 도로 입금을 하죠. 270만 원 정도 나와 있는데요. 내가 경비 저걸 분리수거 같은 거 다 하고 미화일도 다 하고 하는데 다시 재입금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뭘 재입금을 해요? 그럼 저희한테 안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사람 채워줘야 되고 그게 이제 또 그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입금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후 게시된 안내문에서도 경비원 급여를 통장에 따로 모아놨다고 주장했는데요. 다른 입주민분이 물어봤을 때는 두 분의 인건비를 수선비로 모아두고 있다. 그래서 그럼 그 수선비 내역을 보여달라 혹은 통장 내역을 보여달라 해도 보여주지는 않고 확인할 방법이 없죠. 관리비에 대한 입주민들의 문의가 이어지자 지난 6월 관리소장은 새로운 관리비 내역서를 게시했습니다. 의문의 관리원 2와 미화원은 사라진 상태. 인건비 관련 비용도 250여만 원 감소했는데요. 그러네요. 하지만 청소비, 관리실 임차료 등이 크게 늘어 전체 관리비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관리소장은 인근 부동산에서도 다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상한 말씀을 하셨죠. 누가 나한테 가스를 보냈다는. 그분은 그럼 언제부터 어떻게 관리소장이 되신 건지. 건물 지어지면서 이제까지 한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아마 준공 때부터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부터요? 근데 어떻게 처음부터 관리소장을? 그거는 뭐 모르지만 아마 시공사 쪽부터 해가지고 지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이죠. 2003년 입주 시점부터 20년 이상 관리소장직을 맡아왔다는 이 씨. 오랫동안 했는데요. 보통의 경우 아파트 소유주들이 관리단을 구성하고 그 대표인 관리인을 선출합니다.
이후 회의를 거쳐 업무를 위탁할 관리소장을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렇다면 이 관리소장을 선임한 관리단 대표는 누구일까? 예전에 한번 여쭤봤어요. 입주자 대표님이 계시냐? 근데 계신데요.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뭐하러 물어보냐고, 알려줄 수 없다고, 그 사람 개인정보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입주민 대표분이 있으시면 소장님한테 강력하게 얘기를 하겠죠. 저희의 뜻을 모아서. 근데 그분이 계신다고 하지만 저희는 본 적이 없는 약간 유니콘 같은 존재고. 보통 이제 그 관리소장을 뽑으려면 그 회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저도 이 집 주인인데 네네. 그런 게 없어요. 하지만 다달이 입주자 대표회의 업무 추진비도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45만 원이 되네요. 대표가 있긴 한 걸까요? 관리인 누군지 말씀하세요. 얘기할 필요 없어요. 왜 없어요? 관리인이 나한테 누구예요? 관리소장이 소장님이고요. 관리인이 누구냐고요? 관리인이 어디가 있어요? 입주민 대표가 관리인이에요. 10명 이상일 때, 10세대 이상 두 분 소유자일 때 관리인 있어야 돼요. 똑똑해요. 왜 소장님이랑 얘기하려고? 나는 하기 싫어. 그리고 아파트 관리 규약 보여달라고 계속 말씀드려요. 없어요. 그건 다 훔쳐갔어요. 10년 동안 관리 치면서. 지금 관리실도 저작권 넘겼어요. 관리실은 어디예요? 관리실은 알아야죠. 다른 시설에 저리 가.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관리실 어디냐고요? 그거 알아서 뭐 하게요? 알면 알수록 미스터리 투성인 관리소장 이씨. 그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너무 막무가내죠. 이상한데요? 입주민들의 증언에 따라 관리실로 추정되는 곳을 찾아간 제작진. 선생님 안녕하세요. 관리소장님 되세요? 저희 그 MBC에서 나가는. 아니 황급히 자리를 피하는 관리소장. 아니 뭔가 억울하신. 아이고. 어떻게 막 그 세입자분들이 엄청 불만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던데.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왜 밀치세요? 그 관리비 저희가 그 관리비 내역서를 참고 자료로 받았는데 거기에 약간 의아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 좀 여쭤보려고. 지금 가세요? 지금? 아니 가세요? 어디로 가요? 어디로? 어떤 지금 말하고 싶지 않다니까. 관리비 4명분 받고 계셨던 거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요. 설명 안 저도 해주세요. 안 할 거예요. 말하기 싫어요. 그러면 관리비를 착복하신 거잖아요. 알아서 억울한 하라고요? 것도 없으세요? 참. 대화도 해명도 거부한 관리소장. 그런데 몇 시간 뒤 잠시 밖으로 나온 관리소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아까랑은 태도가 많이 달라지신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나름대로 고생을 했을 거예요. 여기 살면서.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퇴직금까지 다 날려먹어 상태해갖고 지금 그동안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퇴직금요? 지금도 근무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치. 근데 이게 선 먼저 받아가지고. 근데 내가 이제 너무 퇴직금 가불하셨다고요? 그치.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니까 내가 거짓말 하나 안 되고 잔고가 1,500원이에요. 통장 지폐가. 그 상황에서. 그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는 이제 어쨌든 인건비가 4명분 청구돼가지고 그럼 그거를 이제 소장님 계좌로 이제 뭐 하나를 모아놨다. 너는 내 계좌가 아니지. 관리비 통장. 다시 돌려놨다. 소장님은 말씀을 하시는 어머니의 방법을 해결해. 그게 관리실에서 좀 해야지. 다시 좀 준다고요? 고생을 했어요. 되게 많이 고생했어. 우리 입주자들이. 입주자들 어떤 고생했는지 알려주시면 안 돼요? 궁금한데? 계속 고생했다고. 정률적으로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내가 한마디로. 무슨 말이야 이게? 그래서 내가 해결해 주려고. 근데 그렇게까지 이쁜한테 다 얘기를 해놔서 지금 이제 수입 다시 들어올 거 관리비 미라템 뭐 수입 잡고 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윗분이라고 하시면은 간사 대표 관리단 대표님. 그분하고 계속 소통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혹시 그분 이 누군지 알려달라고 했을 때도 소장님이 안 알려지 전화를 우리 여기에 조금 더 드신 분들 70몇 이렇게 되신 분들이고 관리단 대표에 대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세입자들이 계신 거예요, 여기는? 모르겠어요. 있겠죠. 여기 그 경비 아저씨가 격일로 출근하신다고. 처음에는 막 24시간이었는데 관리비는 똑같은데 출근 안 하신다고. 선생님 말씀 잘하시다가 갑자기 왜? 뭐죠? 어쨌든 격일로 여기 경비 선생님이랑 그 소장님이랑 같이 출근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청소도 직접 하시고. 미안해요.
여러 의혹들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끝내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의 회계 감사를 담당했다는 회계사에게 4명분의 인건비에 대해 다시 물었습니다. 경비 같으면은 그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필요만큼 지급한 양으로 하고 그만큼 실질 다시 발수를 하는 식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급되지 않는 2명분의 임금은 그 관리비 원래 계좌로 다시 들어갔다는 말씀. 그렇죠. 근데 이제 세입자분들은 2명분의 임금을 더 내고 있으니까 내는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죠. 근데 내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내는 게 맞지 않나요? 여기 총 금액을 어차피 n분의 1을 해서 각자 내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그 가정상으로는 따지는 게 아니고 총 재무제표상으로는 외부 유출된 거는 없거든요. 돈을 횡령이냐 보신다 그러면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장부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 말이네요. 제작진이 입수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초과 청구된 2명의 인건비는 예비비로 적립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렇게 초과된 인건비를 관리 외 수익으로 분류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회계 처리라고 합니다. 아하. 이 밖에도 법에서 정한 범위를 뛰어넘는 과도한 연체 요율, 20%나 되네요. 한 달 새 10배나 상승한 청소비, 이야. 그리고 관리소장에 대한 상여금도 의아한 부분이라는데요. 관리소장 급여와 관련해가지고 이게 상여충당금 항목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것 자체는 대단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소장의 처우, 어떤 그 근로 조건에 대해서 제대로 된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좀 갖게 합니다. 어떤 경우의 수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하면은 아마도 관리인과 관리소장 간의 어떤 모종의 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하. 관리사무소의 사업자 명의까지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한 관리소장 이 씨. 보통 관리사무소는 소장이 아니라 관리단 대표 이름으로 등록을 하거든요. 좀 이상하네요. 그죠. 어느 경우의 수든지 간에 정상은 아니고 적어도 관리인을 향해서 최소한 관리소장을 향해서 이거는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할 만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관리소장이 됐어요? 바뀌는 게 좀 맞는 방향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결국에는 이제 구분 소유자의 협조 없이는 좀 근본적으로 어려운 게 있습니다. 대표기구를 구성해야 되니까 원칙적인 형태는 일시 장소를 정해서 집회를 열어야 되는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실제로 거주하는 비율이 낮고 대부분 이제 세를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큰 관심을 갖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집회가 소집된다 해도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장님을 해임하고 관리인단을 꾸리고 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소유주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연락이 안 닿는 경우도 많고 등기부등본을 떼서 봤을 때 그 소장님이 소유하고 있는 호실이랑 그 소장님 가족분 명의로 추정되는 그 호실들이 되게 많았어요. 관리소장이 얼마나 많은 세대를 보유 중인지 확인하기 위해 총 110세대의 등기부등본을 일일이 확인해봤는데요. 그 결과 관리소장 명의가 총 4채, 그의 자녀와 친인척이 소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집까지 총 11채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유주 구성이 이렇게 되면 관리소장 교체가 쉽진 않겠어요? 그런데 눈에 띄는 이름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관리소장의 회계 업무를 돕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모 회계사무소의 조 씨. 조 씨도 이곳 소유주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작진이 연락을 시도했지만 조 씨는 끝내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40명이 넘는 입주자들이 투명한 정보 공개와 관리소장의 교체를 원하는 상황. 이 많은 입주민들은 그들이 놓인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